첫 번째 주제 이호성 교수님. 네, 지금부터 버튼 눌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제 간담이 서늘해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겁니다. 큰맘 먹고 산 중고차에서 유서가 나왔어요. 입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 무서움이라는 거는 모르던 저에게 얼마 전에 소름이 쫙 돋는 일이 생겼습니다. 큰 돈 들여서 중고차를 한 대 샀는데 그곳에서 차주가 남기고 가는 흔적이 하나 발견된 겁니다. 수림아, 오빠 차 뽑았다. 얼른 타. 어머 뭐야 못 보던 차다. 그럼 나도 한번 시승해 볼까? 스톱. 어디 그 더러운 신발로 내 엠마에 오르려고 그래. 신발 모래 털고 와. 치사해서 정말 신발 벗고 탄다. 됐지. 하여간 차 샀다고 유나는 아유. 어머. 근데 이게 뭐야. 어머 차의 왼쪽 치가 어머 뭐야. 나 몰래 이벤트 준비한 거야 뭐야. 야, 수림아, 내 총 맞았냐? 내가 너한테 그런 걸 왜 아냐? 그거 내가 쓴 거 아니야? 어머? 오빠가 아니면 누가 썼어? 잠깐만. 어머 잠시만 오빠 이거 내용 좀 이상하다. 유서 같아. 유서? 야, 장난하지 마. 아니 오빠 이 차 싸게 샀다고 했지? 설마 이유가 있어서 싸게 판 거 아니야? 찝찝해 이거 안 되겠다. 차 세워서 나 그냥 갈래 내릴래. 야, 수림아, 안 돼. 나만 두고 가지 마. 나도 무섭단 말이야. 이 차 바닥이 불에 타는 적도 있어. 이거 내가 어떻게 해? 뭐야. 모르는 게 약이라고 했던가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차를 타기가 영 찝찝합니다. 그렇다고 한두 푼 주고 산 물건도 아닌데 폐차를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진짜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이거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이죠? 자,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 중고차 업체에서 차를 구매했던 운전자 A씨의 이야기인데요. 이 A씨가 이 차에 떨어뜨린 휴대폰을 우연히 이렇게 찾다가 약간 작은 종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 파편만 남은 종이엔 이렇게 어머. 써 있었습니다. 쉽지 않다. 어머머. 기억해달라. 죄송한 마음, 어머머. 갚지도 못해. 이런 의미심장한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운전석 매트를 들춰봤더니 작게 탄 자국까지, 이 탄 흔적까지 보였다고 하는데 여러분이라면 이런 흔적을 보았을 때 어떠셨을지요? 아무 의미 없는 쪽지라고 하기엔 되게 좀 의미심장한 그런 멘트예요. 보니까 노래 가사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운전자는 이 쪽지를 유서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A 씨는 이 쪽지를 아무리 읽어도 이 종이는 유서의 일부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제 찝찝하고 이 까름직한 기분이 들었겠죠. 네, 그리고 중고차 판매한 딜러한테 이제 차를 좀 바꿨으면 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중고차 딜러는 그냥 죄송하다. 어머머. 이런 사과 문자 외에는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 씨는 바쁜 일정 탓에 이 차를 직접 보고 사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진만 보고 차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탁송받는 그런 그렇구나. 식으로 많이 사시는데 막 그렇게 사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차를 폐차장으로 보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다. 네, 이런 고민을 털어냈습니다. 야, 이거 차 산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걸 폐차하기에는 좀 그렇고. 누리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 누리꾼들 역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폐차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당연히 환불해달라고 해야 된다. 이런 반응이 대다수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딜러가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의견도 있었고요. 그냥 넘기기엔 찝찝하다. 이런 말들 많았고 딜러는 차를 받아서 확인하지도 않았냐. 이건 업체 측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네. 일단은 저 쪽지가 유서인지 아닌지 그 뭐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뭐 탄 흔적도 있고 이거 영 찜찜하단 말이죠. 네. 자, 우리 반응은 어떤지 한번 보죠. 나라면 그냥 저 차를 탄다. 한번 손 들어주시고요. 탄다. 나는 못하겠다. 오, 그러면 장 기자님. 손 드시지 않으면 돼요. 아니 네. 차를 타는 게 아니라 차가 탔던 흔적이 있어. 근데 차가 하여간 탔어. 나는 뭐 하여간 이런 거 안 하는 거 저는- 타지 않고 난 그냥 저 차 타겠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할 수 있다. 타겠습니다. 저는 안 한다고요? 타요 다? 한다고요? 두 분도 타요? 타요?
근데 너무 싸게 나왔으면 아니, 지독한 사람들,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찝찝해, 아닌데. 아니, 찝찝해서 저는 이게 못할 것 차가 같아요. 되게 좁은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분명히 뭔가 누군가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 같은 이런 현장에 있으면 저는 약간 꿈도 막 꿀 것 같아요. 약간 좀 간담이 좀 맞아요. 약한 저도 편이라. 근데 장 기자는 왜 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사실 이제 그 차에서 뭐 번개탄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뭐 좀 조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중고차 시장에서 매입을 하면은 보통 상품화 과정에서 다 냄새도 다 없애고 밑에 바닥 매트도 다 갈고 해서 흔적을 없애고 나서 팔아요. 네. 그걸 샀으면 사실 이게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타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상품화를 이분이 잘 못하신 것 같아. 네. 이거 퇴치를 못해가지고 상품화를 못했는데 그냥 수리해서 바닥 탄 거 아니 없애고. 그래도 과거에 그게 흔적이 있으니까. 그래도 알아버렸으니까 찝찝하지. 알아버려서 찝찝한 거죠.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그래 그 멘탈로 이겨내지 못하나 그거. 원효의 해골물인가요? 이게 멘탈로 돼요. 아니 저는 근데 두 분도 궁금한데 네. 특히 허 변호사님은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타시겠다는 거예요? 좀 무서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냥 뭐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분의 명복을 빌어주면서 어머머. 싸니까? 싸니까? 네, 가격도 요즘 중요한 요소입니다. 힘드시구나 허변이. 아니 저분이 보기보다 세네. 그러니까요. 좀 놀랍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가 탈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그냥 환불 환불해주면 요청. 그래.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업체 측도 잘못한 게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손을 들었던 이유가 네. 뭐 겁이고 뭐고 이런 걸 안 떠나서 되는구나. 환불 자체가 저는 이 상황에서 어려울 돼요? 것 어렵다. 같아요. 어렵다기보단 이게 여의치 않을 수도 있어요. 상황 자체가. 아니 흔적을 지워줬어야지.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유서가 발견이 됐잖아요. 유서가 어떤 이 차량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알죠. 네. 그 환불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사유 자체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탄 자국 있잖아요. 그 네. 매트에 구멍이 조그맣게 났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진짜 타서 그런 건지 뭔지도 몰라요. 뭐 정확하게 밟아서 모르니까. 그런 건지 막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과연 이 매트에 난 조그만 구멍 하나로 인해서 이거를 이 차의 커다란 결함으로 보고 환불까지 갈 수가 있느냐, 용이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특성을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중고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제품이면 당연히 이런 결함이 있으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겠죠. 근데 중고 제품에서 특히나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침수 여부를 속였다라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진짜 이 성능 기록을 조작했다라거나 키로수를 조작했다라거나 뭐 이러면 환불을 요청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이 정도 문제로 환불을 요청을 해서 막 그게 되지가 않아서 뭐 이걸 소비자 뭐 고발 센터에 고발을 하고 법원에 가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트를 바꾸는 게 걸 본인이 요청하는 바꿔야 게, 된다? 네, 훨씬 더 제가 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더 실효적일 거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이 정도면은 중고차 파신 분이 그 수리 비용 같은 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보조를 해주거나 고통은 잃을 겁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중고차판 이 딜러가 뭐 좀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연락만 했다는데 아무런 책임 같은 건 못 물어요. 그러게. 근데 딜러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알았다면은 그 종이 같은 것 정도는 아마 빼서 좀 깨끗하게 한 다음에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모르고 이걸 했다라고 하면 딜러에게 무작정 책임을 좀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팔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과정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사고였을 수도 있잖아요. 사고 이력이 있는 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숨겼다고 하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적극적으로 무사고 차량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알고 이걸 속였다거나 반드시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형사적으로 사기죄 책임을 지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무사고 차량이라고 해서 7천만 원의 수입차를 구매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사고 이력이 2번이나 있었고 다른 사람한테 대여용으로도 한번 빌려줬던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법원까지 갔는데 대여용으로 이렇게 빌려주고 그리고 사고 난 거, 차주가 이런 거 다 알았다고 하면
이 7천만 원에 구입할 정도의 수입차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딜러한테 그 차액 상당 3천만 원 정도를 손해배상 해주라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지금 사기죄로 고소가 됐었는데 네. 딜러가 사기에 고의가 있었다는 것에 입증이 부족해서 무죄가 나온 부분이지 아하. 이게 사기죄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형사 책임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거나 하려면 단순히 이제 유서로 추정되는 뭔가가 나왔다. 요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어떤 이력을 숨긴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제가 드리자면요. 중고차 매매 계약서를 쓸 때 네.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세요. 아하. 그러니까 판매업체나 딜러가 알려주지 않은 사고, 과로하고 침수 포함. 침수 이력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 안전벨트 내서 밑에 막 흙 달려 나오면 네, 침수 이력 있는 맞아요. 차다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나중에라도 알려지면 배상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 기재해 두시면 훨씬 더 손해배상 받기가 쉬워지실 겁니다. 네. 근데 앞서 이 사건의 운전자는 이 차를 그냥 타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네. 뭐 환불도 안 되고 뭐 이래서 그 종이를 쓴 사람이 나한테 그 종이를 대신 좀 태워달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겠냐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명복을 빌어준 뒤에 그러네. 좀 힘들겠지만 이 차를 계속 타겠다라고 아하. 했는데 네. 뭐 한번 뭐 중고차 사실 때 네. 그 좀 더 똑똑하게 중고차를 사시는 방법으로 몇 가지 좀 권해드릴 게 있다면 네. 뭐 그 나라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험개발원에서 하는 네. 그 차량 이력 정보 서비스 카히스토리라는 그 웹사이트를 네. 검색해 보시면은 차 번호만 넣으면은 그 자동차의 여러 가지 이력들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 스토리. 맞아. 그리고 카히스토리에 이제 모든 정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또 빠지는 정보들을 네. 또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 가면은 정비 이력, 예, 정비나 검사 이력 이런 것까지도 그런 게 다 나오는구나. 나오니까요. 네. 예, 카히스토리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 365. 예, 요거 두 개는 꼭 좀 파악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고차 사실 때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중고차 잘 사는 법칙. 네. 예, 싸고 좋은 건 없다. 확실하네요. 아, 싱겁다. 우리는 늘 싸고 좋은 걸 찾는데 그렇죠. 싸고 좋은 거 사람 찾는데. 싱거워. 싸고 좋은 건 없다. 네, 그 법칙을 기억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환불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우리 생활에 꼭 도움이 되는 문제를 또 이효선 교수님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환불 이거 꼭 받아야 되는데 하는 상황 우리가 또 생기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주제입니다. 자, 고객님, 교환 환불 안 됩니다. 맞아. 라는 말 과연 진짜일까? 입니다. 자, 제가 환불 거부당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같이 여러분도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좋아요. 자,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환불이 진짜 안 되는 경우는 몇 번일까요? 1번. 온라인에서 옷을 샀는데 세일 상품은 환불 안 된다며 퇴짜 맞은 예인이. 이런 적 있어. 인정 있어. 맞아. 이번. 있어. 2번. 헬스장에 6개월 등록했다가 귀찮아서 다시 취소하고 싶은 진태기. 이건 있을 수 네. 있겠네. 3번. 안 되던데 이거. 새 휴대전화를 사고 스티커로 봉인된 부분을 뜯어버렸는데 남들보다 비싸게 샀다는 걸 알고 환불받고 싶은 재용이. 그거 안 마지막 되죠. 4번. 눈이 침침해서 맞춤형 안경을 주문했는데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런 말에 충격받고 다시 환불받고 싶은 수리미. 아우 충격받았는데 나 지금. 다음 중 진짜로 환불이 안 되는 건 여기 중 환불 딱 안 한 되는 가지뿐입니다. 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정답은 지금 하나입니다. 네 가지 다 다한 것 같은데. 환불 안 된다고. 같은데? 그쪽에서는 늘 그래 옷도 이거 세일 상품이라 환불 안 됩니다. 맞아요. 취소 환불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그 이거 환불 된다던데. 근데 안 휴대폰 거기 되는데. 스티커에 써 있잖아요. 요거 찢을 경우 환불 안 된다. 써 스티커를 있잖아요. 봉인된 부분을 근데 그거 뜯어버렸어요. 사용한 건 아니니까 스티커에 다시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포장하면 되고. 써 있었죠. 스티커에 써 있잖아요. 근데 스티커 저는 써 있는 거 4번인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내 그 시력에 시력에 맞게 맞춰서 맞춤 안경이잖아요. 맞춤. 어. 맞춤은 안 될 것 같아요. 내 시력에 맞게. 네, 맞춘 거니까. 나이 들어 요 사이즈만 그런 게 아니고. 내 맞추면. 시력에 맞게. 렌즈를 맞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내 시력이랑 같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주면 되잖아. 그게 어디 있어요? 찾아야죠. 일단 이게 시력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니까 일단 답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답은요.
네, 정답 바로 맞추셨습니다. 아, 4번이에요? 4번입니다. 오. 그 요즘에 막 누진 렌즈 같은 거 맞춤식으로 많이 사용 같은 거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사용자에 맞춰서 말 그대로 커스터마이징이 된 거기 때문에 그 같은 시력이 왔다라고 해서 뭐 어떤 두상이나 이런 게 달라버리면 또 팔기가 그쵸, 어려운 맞아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재판매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제품 불량이 아닌 이상은 환불이 어려울 것 같지만 네. 그 나머지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뭐 그런 거 많아요. 뭐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 보면 진짜 환불 싸게 파는 불가해가지고 것들도. 규정 같은 거를 미리 고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예, 에어컨을 샀어요. 네. 에어컨을 샀는데 그 우리 리퍼 제품이라고 혹시 알죠, 리퍼 알죠. 제품, 뭐 전시 제품 네. 같은 거 이제 깨끗이 맞아요. 닦고 팔고 그 이런 싸게 거 팔죠. 있는데 그 사이트에 써져 있었어요. 리퍼 제품은 환불이 절대로 안 된다. 맞아. 예, 라고 해서 저는 그거 봤어요. 보고 샀어요. 그런데 근데 저희 사무실에 그게 피팅이 안 됐어요.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네. 반품해야죠. 그래서 이제 반품했지만 그들은 고지를 했지 않느냐. 리퍼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환불이 안 된다고 써 있지 않느냐. 반품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그랬어요. 나 변호사야.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방송신이야. 나 방송신이야. 강성신이야라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 제가 그 법을 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미리 이제 고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환불이 안 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 상담하시는 분이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임자를 찾아보고 다시 연락을 주시겠대요. 그렇게 해서 다음 날에 이제 전화가 확인하셨어요.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막 이제 근데 저는 사실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왜냐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미리 고지가 된 부분인데 강성신 그렇지. 당신이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라고 맞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법률 규정을 아니까 이게 억울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증명 업체 측에 보내고 그리고 지급 명령이라고 해서 예, 그 부분도 준비를 해놨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다 취할 것이다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환불을 야, 우리 받은 이렇게, 경우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해야겠다. 거네. 법을 알아야 돼, 법을 이래서. 역시.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만 알려드릴게요. 네. 고객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 환불 안 됩니다. 뭐 할인가가 적용된 세일 상품이라서 그렇습니다. 적립금으로 구입하셨네요. 뭐 안 됩니다. 흰 옷이네요. 안 됩니다. 이런 건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구나 된다는 거예요. 오. 괜찮네. 그럼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경우에만 이런 규정이 적용되는다는 것도 이것도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2번이랑 3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헬스클럽 끊었다가 네. 취소 환불 못 받은 사람 많거든요. 아, 저도 대학교 때 그런 경험 있어요. 저는 그때 변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순수하게 저 환불해 주시면 안 돼요. 저 수업이 많아져서 안 못 됩니다. 이러면 네, 그래서 그냥 그러고 그냥 왔거든요. 어. 요즘에 건강에 대한 관심 높아지면서 피트니스 시설 찾는 사람들 많아졌는데 이렇게 장기 등록하면 싸고 또 막 여러 가지 혜택도 많으니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소비자한테 불리한 약관,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업체가 남은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 그런 경우 언제 많냐면요. 요즘에 세차장 장기 등록한 분들, 네일샵이나 헤어샵 돈 많이 이렇게 먼저 회원권 가입한 분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나 폐업하거나 이 상황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서 신용카드를 할부로 해두세요. 그러면 할부를 중단을 할 수가 있어요. 할부 지급 정지 요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단 돈이 나가서 돌려받는 것보다 돈을 안 주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자제품 스티커 뜯으면 교환 환불 불가합니다. 스티커 있잖아요. 네. 저도 그거 뜯을 때마다 약간 떨면서 뜯거든요. 뜯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안에 있는 그 휴대전화가 스티커를 뜯었다고 해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물론 뜯어서 그걸 쓰거나 복제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스티커를 뜯는 것만 가지고 휴대전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서 교환 환불이 안 된다고 보면 이것 역시 소비자에게 너무나 불리하기 때문에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았네. 너무 위로.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네. 근데 반대로 또 이런 걸 악용하는 분들도 있을까 봐 그런 건 또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네. 악용 말고 실제로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